44강입니다. 44강에서는 대출 받을 때 대출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이고 계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상대적으로 쉬운 거니까 모두 점수하고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출 받을 때는 대출 받은 기준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LTV가 있고 하나는 DTI가 있고요. 또 하나는 DCR이 있어요. 자, 그런데 LTV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DTI는요. 그런데 이 DTI라는 것은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말하는 거고 그 상환액을 하는데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환액을 모든 상환액으로 확대한 것을 DSR이라고 해요. 그래서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산은 DTI나 DSR의 계산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DSR이라는 말로 많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DSR 이렇게 하겠어요. 주거용 부동산에. 그리고 DCR은 부채 감당률인데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대출 조건을 놓고 보면은요, 대개 주거용일 때는 LTV와 DSR 이렇게 조건이 2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상업용일 때는 DCR과 LTV 이렇게 조건이 2개가 주어지는데, 그 2개의 조건 가운데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작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조건별로 대출 받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걸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16번을 보면은요, LTV입니다. LTV를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 또는 대부 비율 또는 융자 비율, 저당 비율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하죠. 그런데 계산은 위에 대출액을 뭘로 나누었어요? 가격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그래서 공식은 위에가 대출액이고 밑에가 가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위에 해당되는 대출액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론에서 계산을 할 때는 보세요. 제가 30을 6으로 나누면은 5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30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6하고 5를 곱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구하려는 숫자가 분자에 해당되는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나머지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밑에 6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30을 5로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는 숫자가 밑에 것을 구하려고 하면 나누기를 한다. 이걸 기본으로 정리를 합니다. 다시요. 분수에서 위의 숫자를 구할 때는 곱하기로, 그 다음에 밑에 숫자를 구할 때는 나누기로 하는 거다. 자, 이런 말 꼭 기억을 하고 계산 문제를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번에서 우리가 지금 대출 비율을 통해서 대출액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대출액이 위에 있잖아요. 그게 위에 있으니까 곱하기를 한다. 그러니까 밑에 가격을 찾아서 LTV를 곱하면 대출액이 된다. 이 말을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LTV 그러면 곱하기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5억이라고 하자. 그런데 LTV를 70%로 주었어요. 그러면 LTV가 나왔다. 그러면은 가격을 찾아요. 가격이 5억이잖아요. 5억에 대해서 70%를 곱하면 돼요. 여기서 곱할 때는 70%는 0.7을 곱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투자를 하면서 퍼센트를 정리할 때 말하자면 퍼센트를 없애려면은 왼쪽으로 2개를 움직이는 거죠. 70 그러면 이 점에서 하나, 둘 이렇게 움직여서 0.7이 되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를 없애려면 왼쪽으로 2개 움직이고, 만약에 퍼센트를 만들려면은 오른쪽으로 2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0.7을 곱하는 거고 5억에다가 0.7을 곱하면 3억 5천만 원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5억인 아파트에서 70%의 적용을 받고 대출을 받는다면은 LTV로요 3억 5천만 원을 최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17번에서 DTI예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우리말로 하고 계산은 위에 부채 서비스액을 뭘로 나눈다? 소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중심으로 상환액을 비율을 따지는 것이 DTI 비율이에요. 그런데 위에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 말이에요. 공식은 위에가 부채 서비스액이고 밑에가 뭐가 돼요? 소득이 되는 거예요. 위에가 부채 서비스액, 밑에가 소득인데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는 대출액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부채 서비스액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은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은 뭐 하는 거다? 곱하기 하는데 밑에 소득을 찾아서 곱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을 찾아서 DTI를 곱하면은 상환액이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 상환액은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30은 6 곱하기 5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6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30을 5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부채 서비스액은 알고 저당 상수도 알고 대출액을 구할 때는 나누기로 하면 되는 거죠. 저당 상수가 0.1을 주었으니까 그 0.1로 나누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DTI를 통해서 대출액을 구할 때는 곱하기 나누기 한다. 처음에 곱할 때는 소득을 찾아서 곱하고 두 번째 나눌 때는 저당 상수로 나눈다. 그래서 이 식을 하나 암기를 하세요. DTI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 소적. 처음에 소득을 찾아서 곱하고 두 번째 저당 상수로 나눈다. DTI는 소저다. 자, 그런데 18번에 가서 이 DTI에서 상환액을 뭐라고 하는 거니? 부동산에 관한 상환뿐만 아니라 모든 상환액. 만약에 내가 자동차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상환액, 다른 상환액까지 모든 상환액을 다 고려해서 규제를 하는 것을 DSR이고 DSR은요 DTI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으니까 계산기 할 때는 곱하기 나누기다 소저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6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DTI를 40% 적용을 받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개 이런 대출액을 계산할 때는 조건 하나씩 줍니다. 기존에 1,000만 원을 상환하고 있다라는 단서가 들어갔어요. 이 조건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건이 없을 때는요, 곱하기 나누기 소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DTI는 곱하기 나누기 소저다. 소득을 찾아서 DTI를 곱합니다. 소득이 6천 아닙니까? DTI 40%는 0.4를 곱했더니 2,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2,400이라는 말은 1년에 2,4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대출을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상환하고 있으니 내가 상환할 수 있는 여부는 1,400만 원이 남았죠. 그래서 기존 상환액이 있을 때는 이걸 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400에서 1,000만 원을 빼고 1,400을 가지고 1,400을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당상수를 0.1로 주었으니까 0.1로 나누기를 하면은요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
DTI 40%고 연소득 6천만 원일 때 기존에 1,000만 원이 있다면은 상환액이 1,000만 원이라면은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억 4천만 원 이렇게 하자는 것. 그래서 DTI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 소죠. 만약에 DSR 이렇게 나와도 곱하기 나누기 소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19번입니다. DCR입니다. DCR은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은 대개 상업용 부동산에서 하게 되는데 부채 감당률의 공식은 우리가 예전에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현금 수지다.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면 부채 감당률이다. 이 공식 기억납니까? 제가 순부세 해갖고는요.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은 세전 현금 수지고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면 부채 감당률이다. 이렇게 위에가 순이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출액을 구하려고 할 때는 먼저 부채 서비스액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는 건 나누기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을 찾아서 순영업 소득을 찾아서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주어졌으면은 저당상수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DCR로 대출액을 구할 때는 나누기인데 순저다 이렇게 하자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DCR 그러면 나누기고 순저다. 처음에 순영업 소득을 찾고 그걸 가지고 DCR로 나누고 두 번째는 저당상수를 찾아서 나눈다. 그러면 그게 대출액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순영업 소득이 2억이래요. 그러니까 1년에 이제 상가를 통해서 받는 돈이 2억이라고 하자. 그런데 DCR을 2로 주었어요. 예, DCR이 1보다 크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DCR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빚을 상환액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는 2니까 좋은 물건이 되겠죠. 그러면은 대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2억을 나누기 2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죠. 그러니까 1억을 뭐냐면은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는데 근데 이걸 다시 저당상수를 얼마라고 했어요? 0.1을 주었으니까 10억에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DCR 그러면은 나누기고 순저다. 처음에 순영업 소득을 찾아서 DCR로 나누고 두 번째 저당상수로 나누면은 DCR 조건에서 대출액을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런 단서가 들어가요. 기존 대출액이 1억이다, 3억이다 라는 단서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인데 지금 3억을 받고 있으니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 이럴 때는 3억을 빼면 되죠. 그래서 7억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 조건에 해당되는 세 가지 LTV를 통해서 우리가 대출액을 찾을 때는 가격을 찾아서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DTI나 DSR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곱하기 나누기인데 처음에 소저다. 소득을 찾아서 곱하고 그 다음에 저당상수로 나눈다. 그 다음에 DCR을 통해서 대출액을 구할 때는 나누기인데 순저다. 순을 찾아서 DCR로 나누고 저당상수로 나눈다. 자, 이러는 과정에 만약에 기존 대출액이 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상환액이 있다. 그러면 상환액을 할 때는요. DTI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먼저 빼고 저당상수로 나눈다는 거. 기존 상환액은 먼저 뺀다는 것. 기존 대출액은 나중에 뺀다는 거. 이걸 꼭 구분하셔서 이 지문 연습을 통해서 이 예를 반복을 해갖고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죠. LTV는 위에가 대출액이고 밑에가 가격인데 같이 그러면 가격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중심으로 물건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LTV로 하는 과정에 그 여분에 해당되는 걸 초과담보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초과담보가 있다는 것은 많다는 것은 은행이 안정적이니까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초과담보액이 적다는 건 은행이 불안하니까 대출 금리가 높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자, 2번. DTI 그러면은요, 소득을 중심으로 규모를 정하는 거다. 맞습니다. 공식이 위에가 상환액이고 밑에가 소득이죠. LTV는 위에가 대출액이고 밑에가 가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번에 가서 담보 인정 비율, 이거 LTV입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거 DTI입니다. 이런 것의 기준은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때 금융규제 정부는 금융위원회에서 합니다. 다시요. 금융규제는 누가 한다? 정부가 하는 거고 정부에 해당되는 그 기관이 어디다? 금융위원회다. 한국은행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고 기준금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은행이에요. 그래서 금융규제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다. 한국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DSR이에요. 그러니까 DTI의 어떤 상환액의 기준을 부동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환액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하는 거죠. 차주의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해서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의 모든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이렇게 하고 계산은 DTI나 DSR은 같다. 곱하기 나누기 소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변동금리, 이자율 변동으로 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다. 그래서 변동 주기를 짧게 함으로써 금융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므로 이거 맞죠?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도 맞아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이죠. 자, 소득이 5천이래요. 가격이 3억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대요. 그럴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조건이 두 개를 주었어요. LTV와 DTI를 주었는데 LTV 이런 말이 주어졌을 때는 곱하기 뭘 찾아서 가격을 찾아서 곱한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3억이죠. 그러면 3억을 갖고 0.5를 곱했더니 1억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LTV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DTI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 소죠. 그러면 소득을 찾아요. 소득을 찾았더니 5천만 원 얼마죠? 소득이 여기 5천만 원이죠. 근데 5천만 원에서 0.4를 곱하면 2천만 원이죠. 5천 소득 곱하기 0.4를 해서 2천만 원이 나누기 0.2를 하면은 2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DTI를 통해서 대출해 줄 때는 2억, LTV를 통해서 해줄 때는 1억 5천. 금융기관은 어떤 거 한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은 걸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을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1억 5천을 하는데 기존 대출액이 5천만 원이래요. 기존 대출액 그러면 마지막에 뺀다고 그랬죠? 지금 내가 1억 5천을 받을 수 있는 중에서 5천만 원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 원이다 해서 정답이 3번이 되겠어요.
이와 같이 기존 대출액 그러면 맨 마지막에 빼고, 만약에 기존 상환액 이런 말이 나올 때는 DTI 할 때만 나오는 말인데 먼저 빼고 나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여기 세 가지, LTV는 가격을 찾아서 곱한다. DTI는 곱하기 나누기인데 소저다. 그리고 DCR은 나누기 나누기인데 순저다. 그리고 기존 대출액 그러면 맨 마지막에 빼고, 기존 상환액 그럼 빼고 저당 상수로 나눈다. 여기까지 반복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